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인데 이것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되냐면 좀 나눠 설명드릴게요. 이게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저수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기준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수원의 저수량인데 이 저수량이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되냐면 이제 가압송수 장치 어떤 성능에 의해서 좌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옥내소화전의 방수량이 분당 130리터 이상이에요. 분당 130리터인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만약에 30층 미만입니다. 30층 미만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얼마를 버텨야 되냐면 요 분당 130리터의 그 방수량으로 20분을 버텨야 됩니다. 20분 이상. 자, 20분 이상을 버텨야 된다는 얘기는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2600리터거든요. 2600리터를 이거를 세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면 동그라미 3개 앞으로 뿅뿅뿅 나가시면 돼요. 해서 나온 게 2.6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옥내소화전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떨 때 해당되는 거냐면 이거는 교재도 있겠지만 30층 미만일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층이 31층에서부터 49층까지잖아요. 31층부터 49층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때는 똑같이 분당 130리터를 가지고 몇 분입니까? 이거는 40분을 버텨야 돼요. 자, 40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산을 해주면 4, 32, 4일은 사니까 5200리터거든요.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5.2 세제곱미터에 곱하기 n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0층,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50층 이상이잖아요. 이 50층 이상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요거는 분당 130리터로 해가지고 몇 분이죠? 요거는 60분입니다. 60분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얼마입니까? 그쵸? 6, 3, 18, 6, 1, 7,800리터입니다. 7,800리터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는 7.8 세제곱미터에다가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이건 아까 얼마? 31층에서부터 49층까지. 그리고 요거는 50층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나오는 건데 와, 이게 뭐냐? 이거 뭐 다 계산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요. 이걸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시간 곱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암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거니까 제일 큰 거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4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원리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아이고, 마침 이게 나왔네요. 그럼 아까 얼마였습니까? 45층이니까 31층부터 49층 사이잖아요. 얼마였습니까? 몇 분? 이게 나오네요. 40분짜리네요. 그렇죠? 20분, 40분, 60분이었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30층부터 49층, 31층부터라고 해도 되는데 49층까지는 요거죠. 40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40번은요, 이런 얘기죠. 요거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온이 상승한다. 수온 상승을 방지한다. 요거 순환배관입니다. 요것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수온 상승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 아무리 말이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방 간부부생 시험이나 아니면 소방공무원 시험에도 딱 요 정도 나와요.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이 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순환배관입니다. 순환배관.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1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방수압과 토출량을 검사한대요. 검사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성능시험 배관. 검사를 하기 위한 배관은 성능시험 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의 역할을 하는 장치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딱 보니까 이래요. 압력 챔버 내에서 수압의 변화를 감지한대요. 그리고 나서 기동을 하고 정지점이 될 때 펌프를 뭐합니까? 기동 정지를 시킨대요. 수압 변화를 감지해서 껐다 켰다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수압 변화를 감지해서 껐다 켰다 하는 거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챔버 상부의 공기 쫙 커졌죠. 펌프의 기동 시에 챔버 상부의 공기가 완충작용을 해서 공기의 압축 및 팽창으로 인하여 급격한 압력 변화를 방지하게 된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압력 변화를 방지하는 어떤 기능들도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요거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거. 이런 스위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압력 변화 방지하는 완충작용 역할도 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역할입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스위치는 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 어떤 일부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재에 있는 어떤 설명 내용을 그대로 묶어가지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냥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암기해가지고 체크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4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예 그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어떤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기역이 있는데요. 이 기역이 바로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안전 밸브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안전 밸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안전 밸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과압을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과압 방출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바로 뭐냐면은요. 요 니은이 바로 요 위치에 있는 게 압력 스위치입니다. 압력 스위치. 자, 압력 스위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기니까 제가 안 적을게요. 이거죠? 압력 증감을 전기 증신으로 변환해서 무슨 역할? 기동 및 정지시키는 역할이라는 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스위치인데 뭐를? 압력 증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압력 스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디귿은 이렇게 물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배수 밸브라고 합니다. 드레인 밸브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바로 배수 밸브죠. 배수 밸브는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만약 이 통 안에 물이 차면 물을 빼내는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는 것입니다. 4번은요. 여기를 막아요. 여기를 막으면 이 안에 물이 안 들어오죠. 그때 여기에 이제 점검이나 보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44번 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함입니다. 옥내 소화전 함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거 제가 아까 여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층마다 설치하되 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소화기가 아니에요. 소화기 말고 층마다 설치하되라는 말이 나오면 요렇게 가세요. 요게 수평거리일 때 있죠? 뭐 소화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발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음향장치라든가. 그런 애들이 층마다 설치하는데 여기 밑에가 수평거리가 나오잖아요.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25m입니다. 수평거리 25m. 얘는 그냥 외우셔도 돼요. 층마다 설치하다는데 수평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25m입니다. 해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보행거리랑 달라요. 소화기는 두 개잖아요. 보행거리 20m짜리, 30m짜리. 근데 얘는 수평거리다 그런 말이 나오면 수평거리는 25m로 통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게. 그렇단 얘기는 호스의 구경은 40mm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두 개 세트로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40mm짜리를 쓰기 때문에 높이는 1.5m 이하가 돼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옥내 소화전 함 위에 보면 빨간색 등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위치 표시 등이에요.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 윗부분에는 위치 표시 등을 설치하기도 하는구나. 맞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거는 그래서 1번이 되는 것이죠. 얼마라고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봐두시고요. 45번 보시면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기계적으로 가세요. 호스릴이라는 말 나오죠? 요거 무조건 25mm입니다. 원래 옥내 소화전 배관이 40mm잖아요. 근데 호스릴은 25mm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단순함기이기 때문에 뭐 제가 더 길게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함을 만드는데 이게 뭐 동력 제어반 외함이다 그러는데 그냥 함이에요, 함. 옥내 소화전 함이 됐건 옥외 소화전 함이 됐건 함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 아시죠? 옥내 소화전 함은 뭘로 만들어져 있나요? 옥외 소화전도 그렇고 대부분은 쇠판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강판이라고 하는데 이 강판은 보통 얼마짜리를 쓰냐면 이것도 단순함기긴 해요. 강판은 1.5mm 이상의 강판을 씁니다. 만약에 플라스틱이라면 4mm 이상을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강판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강판은 1.5mm 이상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자, 47번은요. 요것만 딱 조심하시면 돼요. 피토 게이지 이거 방수압력 점검할 때 틀린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보통 이 피토 게이지로 방수압력 측정하는 거 할 때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거 분무주수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주수인가요? 이는 봉상주수입니다. 봉상주수 또는 이제 직사주수라고 얘기를 하죠. 직선으로 쏘는 거. 그리고 측정을 할 때는 항상 직각으로 합니다. 직각. 직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거 나오네요. 직사형 관창을 쓴다는 얘기는 이 분무주수가 아니라 무슨 주수? 막대기 모양으로 쏘는 봉상주수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어쨌든 몇 번입니까?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4층 건물에 옥내 소화전이, 자,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2층에 5개, 3층에 5개, 4층에 2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때 수원의 저수량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4층이니까 이게 어때요? 30층 미만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얼마짜리를 쓴다 그랬죠? 2.6 세제곱미터를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곱하기,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하건데 여기다 n이 들어간다 그랬죠. 소화전 개수. 그럼 소화전 개수는 몇 개를 쓰느냐? 요게 바뀌었어요. 몇 개로? 2개입니다. 2개.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얼마를 곱해주냐면 아무리 많아도 2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그러면 2개를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5.2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겠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네,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옥내 소화전 방수 압력 및 방수량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수 압력과 방수량의 측정은 어느 층에 있어서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를, 1개는 1개를 동시개방시켜 놓고 측정한다. 그렇습니다. 동시개방. 직사형 관창. 맞습니다. 직사형 관창 뭐였어요? 봉상주수 이거죠. 이게 세트입니다. 오랜만에 둘이 다 맞는 거 나왔네요. 그죠? 직사형 관창, 그 다음에 봉상주수. 그런데 이게 틀렸어요. 수평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직각의 직각. 뭐냐면 이렇게 노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아마 책에 그림 있을 거예요. 물이 이렇게 직사로 나가잖아요. 피토 게이지는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직각으로. 직각으로 설치한다. 아,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직각으로 설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네,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요런 정도요. 자, 그 다음에